현재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1년 7개월 만에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보고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관련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국짐이 반대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특조위 구성은 국회의장 몫인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아이고, 좀 참. 걱정스러운 나도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통과를 합의를 봐준 데는 이제 유족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김진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법 내용을 보면 이게 특검법이 아닙니다.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라서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1년, 연장까지 하면 1년 3개월 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여야가 충돌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원 배치,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럼 여야가 합의를 봤으면 사실은 의석수대로 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여야가 동수로 추천을 하고 한 명인 위원장, 그러니까 표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 명인 위원장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정하자고 했는데 이게 될까? 아, 이게 세월호 그냥 조사 똑같은 네.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별위원회 보세요. 그 난리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특조위원들이 지랄만 해도 회의가 안 됩니다. 뭐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되죠. 돼요. 그리고 의장이 의지를 갖고 야 그러면 반쪽이라도 진행을 해.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의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좀 강성인 사람을 야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김진표나 국짐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받았겠죠. 받겠지. 지금 김진표는 우리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저쪽에 달라붙어 있는 인간인데 아무리 여야 합의로 정한다고 하지만 김진표가 껴있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이번에 말하자면 쟤네들 면피용으로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는 이 강제 구인을 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쪽 애들이 죽어도 그건 못 받겠다라고 버틴 겁니다. 원래 그게 아니고 압수수색 그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그다음에 직접으로 조사할 권한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 의뢰. 그러니까 경찰한테 압수수색, 검찰한테 너 이거 해와라고 압수수색해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막 윤석열이 그거는 뭐 법에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무슨 악법이 그래서 네가 법을 알아? 네가 법을 아냐고 네가.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자료를 안 내놓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배째면 끝이야 사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증거할 방법이 제어를 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또 하나의 뭔가 이제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이 막 이렇게 이것 잘리고 저것 잘리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서 못했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방해한 사람들 지금 또 다 무죄 났어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는 순진하게 이거 조사위원회 꾸려지면 그래도 뭔가 진전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난리를 쳤어.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못했죠.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뭐 했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니? 아니 우리가 그 지랄 발광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자 이태원 참사 지금 세월호 시즌2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쪽 입장에서 야 우리 세월호도 그렇게 뭉개는데 이것도 뭉갤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겠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세월호 때 그렇게 당했는데 이거라도 일단 받고 봐야지 하면서 받았을 때 또 나중에 똑같이 시간이 할 나서 거야. 야 민주당 우리가 다수당 만들었는데 니들 뭐 했노? 이렇게 또 나온다는 그리고 거예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통령실의 브리핑에서
이게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첫 성과라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입장이에요.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환영한다? 이거는 야 우리가 이겼다 이거야. 뭉갤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야 거예요. 세월호처럼 깽판 치면 우리가 이겨 이거예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그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를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다음번 국회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들을 끌어놓고 있으면 쟤들이 방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기대도 없고 지금 김채님이 이태원 피해자 부모님들이 합의하자 했대요 하셨는데 맞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니까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하지만 자 이게 나중에 조사 하나도 안 됐죠?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님들이 다시 막 뭔가를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그때 뭐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니들이 원해가지고 우리가 이것까지 받아줘가지고 조사했잖아. 근데 왜 자꾸 때를 쓰냐고. 세월호 아주 특조위 생각해보면 시작부터 진행이 안 됐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아예 못한 거에 비하면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받아줬기 때문에 야 우린 다 해줬어 라는 식으로 플레이가 들어간다니까요. 언론 플레이가. 그러면서 저쪽에서 하나 받아주니까 이제 완전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저 난리를 친다. 이거 100%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아무튼 저쪽은 그런 프레임으로 앞으로 이걸 대응하려고 할 것인데 그걸 맞춰서 어떻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불안감과 기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유족들이 강력하게 원한 것 같아요. 네, 유족들 합의를 입장에서는 하라. 네, 어떻게든 이거를 해갖고 이번 임기 안에 넘어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협의 자체를 22대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야가. 그렇게 되면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법사위 거치고 9개월이 더 걸려요. 다음 회기로 넘어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안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참았으면. 그렇지. 21대는 수박들이 득식을 하는 거고 22대는 그래도 우리가 수박 많이 쳐냈고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찻대고 포대고 이런 너덜너덜한 누더기 그리고 저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서 이걸 받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누더기 말고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노리는 게 맞지 않나. 그건 우리들 생각인 거고요. 유족들이 또 뭐 그렇게 1년 하라고 7개월을 기다려온 유족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1년을 더 어떻게 기다리냐라는 심정도 이해 못 가는 바는 아닙니다. 아무튼 어찌 됐거나 통과가 여야 합의로 된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민주당의 분발 그리고 조사위원회 인선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법사위는 통과됐고 본회의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건 넘어가겠네요 오늘. 뭐 합의를 하기로 한 거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합의안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본회의가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합의를 해준 거라서 가는 거지만 만일에 오늘 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김진표가 외국으로 떴을 거예요. 2주일 동안. 근데 이거를 여야 합의로 붙잡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린 본회의를 틈타가지고 최상병 특검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를 하자라고 지금 밀어붙일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아니면 아예 이 회의가 못 열릴 뻔한 거예요, 사실은. 관련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 즉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의도인 거고요. 처리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김진표가 이미 거부했어요. 합의해오라고 하는. 합의를 안 되면 나는 이거 못 연다라고. 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이 개새끼가 나는 합의 안 되면 못 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4일날 예정대로 뜰 거야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씨, 진짜. 그래서 김진표한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처리해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진표를 협박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지금 실드를 치고 있는 거죠. 제목을 이렇게 해서 여야 합의 요구한 국회의장의 린치 가하는 친명 아니, 돌격대. 한 대라도 때리고 린치라고 하든가. 그래, 어차피 이렇게 욕먹을 거 때리자. 조업해서 못 나가게 하자. 그래, 때리자, 차라리. 아니, 이 새끼 다리 몽댕이를 김진호도 휠체어 타고 나갈걸? 우리가 안 때렸다고 지랄 발광하는데, 그냥 네. 때리자, 이왕 그럴까요? 욕먹는 거. 아니, 나 진짜 너무 짜증이 난다. 너 국회의원 가갖고 네가 때려라. 난 못 가, 욕 때문에. 아니, 나 정치를 못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도 겁내했잖아? 아무튼 이 김진표가 누가 뽑은 국회의장입니까? 민주당이 친목질해서 뽑은 국회의장이 김진표인데 박병석도 그렇고 김진표도 그렇고 짜증. 연이어 2번을 국회의장을 배출해놓고 지금 막판에 와갖고 이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김진표가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뭐 이 사람이 내가 뭘 하겠다 해서 막 이렇게 끌고 나간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협박을 당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같이 있는 그 서클 안에서 야 이거를 최상병 특검 이거 막아야 돼 라고 오더를 받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걸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최상병 특검은 이 패스트 트랙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협의관을 민주당 단독으로 해갖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갖고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인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키면 22대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거부권을 맞더라도 통과를 시켜놓으면 다음번 22대에서 다시 200석을 채워가지고 재부의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데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 더 걸리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유력한 증거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7월에 그 통화기록 삭제된다니까요. 7월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시도를 사실상 김진표가 단독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김진표 하나가 180명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의지를 의원들을 꺾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장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장, 그 전에 국회의장들이 이런 적이 있었는가? 없어요. 이래서 미우나 고우나 추미애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쪽 진영에서 이제 추미애가 나올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있는 정말 듣보잡도 아닌 중견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진영에 있다는 유튜버들까지 추미애는 안 돼. 추미애는 이낙연과 한패야. 뭐 아이, 진짜 장난치네,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낙지를 비벼가지고 추미애 의장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방송까지도 지금 돌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미애는요. 어떻게 돼? 물론 낙지하고도 연관이 없겠지만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독고다이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추미애를 밀어내야지만 다음번 이미 22대는 여소야대 뒤집힌 거니까 192석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겨낸다는 차원에서 어떻게든 추미애만은 저지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 대체자로 있는 물에 물 탄 듯한 쪽에다가 올인을 걸고 있어요. 저쪽 진영과 우리 쪽 진영에 있는 수박과 간첩들이 전부 추미애 저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추미애가 필요합니다. 오늘 만일에 이 특검 관련한 법안이 통과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민주당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국회를 유명무실하고 지네들이 갖고 노는 놀이터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가진 입법권을 갖다가 지들 맘대로 헤쳐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헤쳐먹은 데 대한 자신감을 오늘 엑기스를 찍는 날입니다. 오늘이. 야, 진짜. 이런 경우 진짜 처음 보네. 진짜. 추장군은, 아니, 추미애는, 진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짜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무슨 얘기냐면, 남의 얘기 안 들어. 내가 제일 중요해, 씨발. 내 생각, 그러면 진짜 이런 인성의 스타일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이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래요. 네.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의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씨발 맨날 지 생각만 해. 그리고 지가 맞다 그러면 욕을 해서라도 주저앉혀버리고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한대요. 그렇답니다. 이런 강성이 오히려 윤석열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야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추미애를 앉혀놓으면 갑자기 여야 합의화라고 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또는 뭐 한동훈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을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법사위 없이 내 직권 상정 시켜줄게 라고 하고 막 얹어줄 것 같은 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그렇지. 없는 것도 해줄 것 같아. 아니, 왜 안 해? 내가 할게! 라고 해갖고, 본인이 직권상정해서라도 몰아붙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1만 6천 건이에요, 법안이. 이게 21대 때 내놨던 1만 6천 건의 법안이 다 리셋이 되고, 22대 때는 처음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일해야 돼요. 22대 때는. 그 1만 6천 건 못한 것도 해야 되지만 추가로 해야 될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과로사가 되게끔 국회의원들을 뺑뺑이를 돌리려면 본회의 임시국회 열어서 365일 내내 일하게끔 만들려면 반드시 추미애를 국회의장에 올려야 됩니다. 뭐 개인적인 호불호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은 전쟁 시국이잖아요. 아니, 내가 추미애를 욕했어요? 추미애를 욕했냐고요? 아니, 왜 얘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내비둬. 아니, 그렇게라도 시비를 걸고 싶은 분인가 보지. 어떤 성향인지를 제가 인근 측근들, 또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 내부 얘기를 전해드린 거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다. 라는 평가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알고 하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가 인기가 없네, 추미애가 안 되네 하고 여론들이 써내고 있고 조작질하는 유일한 추미애의 약점이 그 점이에요. 독불장군. 그럼에도 우리는 독불장군이라 더 좋아! 라고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